10월 17일 금요일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3,748포인트 또 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 지수 마감입니다. 뭐 얼마 전에 3,200을 지키네 못 지키네 하다가 시장이 금세 뭐 500포인트씩 올라가니까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시장 체감이 완벽하게 동조되고 있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장 이건 강세장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강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만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대세 상승장은 이렇게 차별이 심하진 않습니다. A가 가고 그 다음 B, C가 따라가고 뭐 A가 기다리면 B, C가 올라오면 다시 또 A가 가고 이런 식인데 지금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안 되는 종목은 정말 징그럽게 안 되는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 M7, 소위 M7 메가캡이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의 시세가 지난 뭐 2년여 그리고 이때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와의 어떤 격차나 이런 부분들은 S&P 500 지수와 러셀 2000의 격차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AI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주도적 시장은 아니었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러셀 2000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 S&P 500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러셀 2000은 보시면 이제 전고점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깨졌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도 사실 모든 종목이 강한 게 아니라 AI 관련한 핵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기간 끌고 왔고 지금도 AMD 그리고 마이크론 뭐 ASML 이런 핵심적인 AI 관련한 뭐 미국에서 원전주 전력주도 좋으니까 AI 관련한 기대감이 연산 쪽에서 추론으로 바뀌면서 저장 메모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후에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R&D 내지는 협업을 어느 기업들하고 진행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종목들 기업들의 시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로 제가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어쩐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강세 움직임이 어디서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움직임이 이번 9월부터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원래 하이닉스는 HBM으로 작년도 올해 시세가 계속 좋았지만 그 HBM은 결국은 AI 칩향 메모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레거시 메모리 흐름들과는 좀 달랐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이런 레거시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주가 시장 차별 주도 섹터에 편입되면서 급격하게 지수 움직임과 함께 오히려 차별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장세가 한국 시장이 좋다고만 단순히 얘기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반도체가 좋은 것이고 하지만 국내 정책적인 부분이 저 PBR 주식에 대한 저평가 해소 기대감 그리고 전체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버넌스 문제를 정책적으로 좀 해소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 등이 뭐 지주사나 증권주 그리고 저 PBR 관련한 구경제 주식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모멘텀까지도 뭐 배가 되면서 기저에 그런 환경은 좀 깔려 있는데 이게 뭐 전반적인 종목 섹터가 오르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상승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여전히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어제 나온 미국 시장의 흐름과 양상에서 아주 큰 특징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미증시가 어제 러셀 2000이 2%가 하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대중국 100% 관세 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단기적인 비크러쉬가 발생됐다가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마 수습되면서 다시 매물 소화가 되고 시장이 진정되는 와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주 섹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금융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유쾌한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하는 양상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은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주 전반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서 내용을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타이틀은 살벌합니다. 돌아온 미국 지역은행 부실 공포, 미증시 하락막. 돌아온 미국 지역은행 부실 공포 어딘지 한번 가봅시다. 2023년? 맞죠? 2023년도 3월달 그 SBB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움직임이었는데, 이 당시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쭈르르 그 인상을 하고 그 긴축 국면에서 시장이 데미지를 입었다가 SBB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와르르 쏟아졌던 이 움직임인데, 그 당시와 제일 다른 점은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2023년 SBB 실리콘밸리 은행, 이때 문제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어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그죠?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5%대 이상까지 올렸으니까 이게 0.1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5%면 이게 얼마만큼이면 무지하게 많이 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한 지역 은행들이 이 장기 채권을 거의 몰빵 수준으로 보유 자본 항목을 다 장기채로 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날아가면서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이 자산 항목이 너무나 협소하게 평가 손실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 불능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게 뱅크런이 또한 이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너무나 간소화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자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SBB 사태가 일시적인 신용 경색까지 이어지는 양상이 만들어졌고, 그걸 해소하고자 BTFP 연준이 긴급 유동성 공급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약간 사회주의적 조치인데, 채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을 액면가로 담보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장기국채 대규모 손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의 액면 가격으로 그냥 담보를 인정해줘 버리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그런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해주면서 SBB 사태가 오히려 유동성 강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시중의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이런 상황과 함께 그때부터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위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었죠. 보시면은 자이언스 뱅코프는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앤트러스트가 지급한 상업 및 산업 대출,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들의 대출 나갔던 것들이 5천만 달러 규모로 손실 상각 처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손실, 이건 상각됐다는 얘기죠. 그냥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실 자산들이 상각 처리가 되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실물 경기 일부에서는 이런
균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취약 산업들에 대한 상황은 아주 나쁘다라는 거. 사실 지금 미국의 사회 현상이 AI와 관련한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력, 뭐 원전 이런 현재 AI의 인프라의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비즈니스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강력한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돈이 넘치고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주식들이 3년간 워낙 큰 시세를 내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지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쇼핑 시즌에 기대감도 높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텔, 뭐 호텔, 항공, 크루즈 뭐 이런 쪽이 지금 거의 솔드아웃 되고 있는 상황. 그 예매율 자체가 워낙에나 높게 나오고 있는 양극화가, 미국도 소비자들의 양극화도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자산 총액 계산하거나 뭐 평균 자산 계산할 때도 사실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경제 지표를 살필 때는 여기가 이게 다수의 저소득층, 지금 미국 물가는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소수의 이런 중산층 이상이 오히려 훨씬 더 부자가 돼서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양상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데이터는 아직 괜찮죠. 이런 식의 양극화가 심하지만 좋은 쪽이 너무 좋고 이 좋은 쪽이 더 크다 보니까, 미국의 AI향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들의 투자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이걸 절대 수치로 보면은 소비도 괜찮고 투자도 괜찮은 경기가 아직까지는 견고한 시그널들을 수치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안 좋은 쪽에서는 너무 힘들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업 및 산업 대출이 부실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미국의 실질적인 경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물 경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다니시다 보면 건물 뭐 임대 붙어서 지금 공실률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물가는 높은데 임금 인상률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지금 최저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비 경기나 실물 경기는 참 힘든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쪽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양상으로 오히려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으니까 최고의 마진인 산업 섹터가 돼 있고, 원전은 새로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개척되고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전 관련한 엔지니어링 턴키로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독보적인 포지션인 기업이 시가총액 탑5까지 올라오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극단적 차별 상황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바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아니라 ESS와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주 라인이 원전과 전력망이 포함되는 이 AI 인프라인데, 그 전력 비즈니스가 ESS 에너지 저장이라는 시장까지 눈을 돌리다 보니까 강력한 2차 전지 관련한 바닥 종목들의 턴어라운드 시세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정말 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구성 편승돼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우리 골든크로스 30 사이트 리딩과 종목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지속해서 타겟팅 공략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저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 분들은 다행히도 이 부분에 포트폴리오 주력 구성이 돼 있고 그와 관련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대체로 지금 사실 알아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주도주 매매라고, 조금만 올라가면 많은 투자들이 포기해 버리는데 지금도 그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 상황에서도 괜찮다. AI 쪽 라인은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태조차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5천억 달러 손실 말씀드렸 5천만 달러 손실 5천만 달러가 얼마 안 되죠. 5천만 달러 손실에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캔더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행사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부실 상각이 되는 겁니다. 두 은행 사례 모두 부실 대출 우려. 그러니까 지난 SBB 사태 때는 아까 말씀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채권 장기 채권의 평가 손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불능 위험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어떤 개량된 사이즈의 자산 상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연쇄도산이 되고 뭔가 비체계적 위험이 시장에 도래한다라고 걱정하기에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미 증시가 그동안은 거의 무지성 상승을 했고 눈만 뜨면 올라왔고 리스크라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의 시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고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레버리지가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빅스가 올라가면서 해지 포지션들도 어느 정도 생겼고 뭐 시장이 오히려 좀 정상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 만약 뭐 은행들에서 부실화되는 상황이 만약 좀 큰 은행들로 번지는 양상이면은 또다시 연준은 출동할 걸로 시장은 기대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월이 내년 5월 임기 말에 뭔가 파국으로 치닫는 걸 그냥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원래 어떤 그 행정가 내지는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평가는 말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월은 지금 장기적인 연준 의장으로서의 말년 병장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그런 은행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걸로 우려되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저는 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다시 또 단기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 보면 너무 호들갑까지는 안 떨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뭐 제이미 다이먼이 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아직도 많다,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며칠 전 코멘트와 오버랩되면서 시장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일시적으로 보여졌는데 너무 좀 과격한 걱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그럴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수록 더더욱 지금 시장의 핵심 아젠다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 AI 인프라 쪽에 포함되는 주도주들, 전력 그리고 발전 또한 정책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를 포함해서 뭐 그런 저 PBR 쪽 라인들 이런 것들 오히려 10월 말 국감 이후에 또 표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부동산 규제를 워낙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규제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즉 금융시장, 증권시장으로의 부양이 이번 정권의 스탠스이고 이 부분이 뭐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해소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양상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번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일부 사태는 좀 맞서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현재 현금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와 관련한 종목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어제 종목 상담과 엊그제 종목 아카데미에서 2차전지를 사야 된다. 2차전지 단기적으로 매수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 해도 된다. 빨리 팔지 말고 끌고 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프레임이 좀 바뀐 겁니다. 이쪽도 에너지로 단기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 또한 흐름을 좀 더 타고 가도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은 소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점들 감안하면 현재 가장 안전한 투자는 말씀드렸던 AI 관련한 인프라 투자 관련한 섹터는 주식시장 전반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보다 우리가 강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런 쪽에 머물러 계신다면 뭐 미국 시장에서 혹은 뭐 미국 매크로에서 뭐 은행 시스템에서 조금 잡음이 발생이 돼서 이게 약간 수급적인
일부 단기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용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안전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시장 상황이 생겨서 주식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케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좀 발생됐다고 해서 뭐 올라 있는 종목들이 무섭다고 집어던지고 밑에 떨어져 있는 약한 종목들을 뭐 산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성장의 포지션에 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내 포트폴리오가 그 궤적과 함께 동조하는 수익이 나고,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수급적인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도 강하고 좋은 스토리와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고, 지금과 같은 차별적인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시장의 상승과 수익을 함께 구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포지션 강력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어제 나온 그리고 오늘 밤 긴장하고 있는 이 일부 미국 지방은행들의 다시 한번 그 부실 사태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뭔가 이와 관련한 파생된 다른 큰 문제로 뭔가 확대 생산된다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출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주도주 라인까지 손댈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므로 관련주에 대한 홀딩과, 그리고 오히려 다음 주까지도 이와 관련한 좀 더 조정이 있다면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이쪽 라인에 대한 매수를 여전히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